그래서 이번에는 AKI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KI는 이름 그대로 급성으로 신장 기능에 손상이 오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프리레날, 인트린직 레날, 포스트 레날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프리레날은 신장 이전 단계인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AKI가 프리레날 AKI입니다. 신장보다 이전 단계인 혈류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콩팥 같은 경우는 혈류량이 들어오면 요 들어온 혈액을 사구체에서 여과하고 걸러서 청소를 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장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줄어들면 어쩔 수 없이 신장 기능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장이 청소하는 기능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레날 AKI는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를 의미하고 인트린직 레날 AKI 같은 경우는 신장 세뇨관 자체에 급성으로 손상이 와서 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병리는 급성으로 신세뇨관에 괴사가 와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ATN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ATN을 유발하는 것은 주로 허혈이나 약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포스트레날 AKI는 이름 그대로 신장 이후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 AKI인데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밖으로 나가는 요로 경로가 있는데 이 길이 정체가 돼서 막히면은 새로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막히면 압력이 걸려서 신장의 소변이 정체가 되고 이렇게 신장의 소변이 고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소변이 만들어지는데 길이 막혀서 못 만들어지는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로 폐색으로 인해서 생기는 AKI가 포스트레날 AKI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프리레날 AKI는 말씀드렸다시피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가 부족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혈류 부족이 되는 큰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하이포볼레미아, 몸의 체액량 자체가 부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하이포볼레미아가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으로 구토를 한다거나 설사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소화기계에서 체액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몸에서 출혈이 일어난다거나 화상을 입거나 하는 식으로 체액 손실이 생겨도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면서 AKI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약물로는 엔세이드류나 아니면 AC 이니비터 같은 약물들이 프리레날 AKI를 일으키는데 요 약물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인 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적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을 복용을 하면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서 AKI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이 요런 약물을 복용했을 때는 급성으로 신부전이 와가지고 환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할 때는 그 전에 환자의 신장 기능이 정상적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나 헤파토레날 신드롬이나 혹은 리버시로시스 같은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복수라거나 흉수 같은 물이 고여가지고 인체의 서드 스페이스, 제3공간으로 물이 새어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혈장량은 부족한 질환들입니다. 이렇게 혈장량이 부족하면 결국 혈액량이 부족한다는 뜻이 되므로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 역시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AKI가 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레날 AKI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져서 그걸로 인해서 신장이 충분히 걸러주는 청소 역할을 못하면서 생기는 AK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트린직 레날 AKI 내지는 ATN 같은 경우는 급성으로 신장 세뇨관에 손상이 오면서 기능이 저하된 경우로서 대표적으로 허혈이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 네프로톡식, 약물 같은 걸로 인해서 신장에 독성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혈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프리레날 AKI를 일으킬 만한 하이포볼레미아나 유효순환 혈장량이 감소하는 질환이 생기면은 이로 인해서 신장에 허혈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한 허혈이 진행되면은 ATN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레날 AKI가 길어지면은 결국 ATN이 오면서 복합적인 급성 신부전이 오게 됩니다. 또한 네프로톡식 AKI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약물들 대표적인 조영제, 면역억제제, 일부 항생제, 일부 항암제, 그 다음에 인체 내에 원래 존재하는 마이오글로빈 같은 것들로 인해서 신장에 독성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 있는 약 중에서 면역 억제제나 항생제나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필요성에 따라서 신장에서 작용하지 않는 약물로 바꾼다거나 다른 약물로 대체하는 등의 시도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조영제, 특히 요게 CT 촬영하는 조영제가 특히 신장에서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런 CT 조영제를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전에 신장 기능이 정상적이어서 급성 신송상이 오지 않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가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CT 조영제로 인한 AKI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액을 충분히 줘서 하이포볼레미아가 오지 않게 해줘야 되고, CT 조영제가 신장의 독성을 일으키는 과정에 ROS 같은 활성산소가 나오는 기전이 있는데,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N-아세틸시스테인처럼 이러한 활성산소를 청소해주는 약물을 미리 투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 이런 방법 외에도 조영제 중에서 비교적 신장에 부담이 덜 가는 종류의 CT 조영제로 교체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알아둬야 될 것이, 약물 말고 원래 체내에 존재하는 물질인 마이오글로빈 같은 물질 역시 신장의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이오글로빈은 이름 그대로 근육에 있는 글로빈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근육이 빨간색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근육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혈중에 떠다녀서 신장에 걸리면 안 되는 물질인데,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탈수가 되거나 너무 더운 날씨에서는 쉽게 탈수가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과격한 운동을 한다거나 혹은 기합을 받거나 심한 행군을 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몸에 탈수가 된 상태에서 근육에 무리가 되는 행동을 하면은 근육이 손상이 생기면서 많은 양의 근육이 녹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랍도마이올라이시스, 횡문 근육이 녹는다라고 하는 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육 속에 있던 마이오글로빈이 혈중으로 대량 튀어나오면서 이 마이오글로빈이 신장에 걸려서 급성으로 AKI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으로 마이오글로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이오글로빈이 소변에 나오면서 소변색이 콜라처럼 검정 색깔 내지는 검붉은 색깔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랍도마이올라이시스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랍도마이올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액을 줘서 이 마이오글로빈을 희석하고 소변량을 충분히 유지시켜주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잘 치료가 되는 병이지만, 치료하지 않고 뒀을 경우에는 신장 기능 손상이 오면서 ATN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레날 AKI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유로 요로폐색이 생길 경우에 생기는 것으로서 요로폐색의 종류와 이걸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KI의 감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인 프리레날, ATN, 그 다음에 포스트레날을 감별을 해야 되는데, 보통 첫 번째로 감별을 하는 거는 포스트레날 AKI를 감별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포스트레날 AKI는 요로폐색으로 생긴다고 했는데, 요로폐색이 되는 부위에 따라서 방광이나 요도에서 막힌 경우에는 폴리카테터, 도뇨관을 쭉 넣어서 방광까지 넣었을 때 여길 통해서 소변이 콸콸콸 나오면은 방광에서 소변이 정체가 됐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신장이나 요관에서 소변이 정체되는 경우는 신장 초음파를 찍어보면은 이 부위에 소변이 정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어서 우선 포스트레날 AKI부터 먼저 룰아웃을 하게 됩니다. 포스트레날 AKI가 아닌 것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프리레날이랑 ATN을 감별해야 되는데, 이 둘을 감별하는 포인트로 첫 번째로는 우선은 병력을 잘 청취를 해야겠습니다. 프리레날 AKI의 원인이 되는 탈수라거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먹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ATN의 경우는 역시나 ATN을 일으키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ATN 중에서 랍도마이올라이시스를 일으킬 만한 탈수 상태에서 심한 운동을 한 병력이 있었는지 같은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히스토리만으로 확정을 하는 건 아니고 결국 피검사랑 소변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교과서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수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 모든 검사 결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검사 결과인 FENA, Fractional Excretion of Natrium이라는 수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청소율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전에 올려드린 이해하는 신장학 중에서
요 크레아틴인 급성신부전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FeNA라는 값은 소듐의 나트륨의 청소율을 의미하는 값이고, 우리 몸에 혈액량이 부족하면은, 체액량이 부족하면은 우리 신장은 나트륨을 보존함을 통해서 체액량을 보존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프리레날 AK가 오면 신장 기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나트륨을 보존하려고 해서 소변 중에 나트륨의 양이 1% 미만으로 감소되는 걸 관찰할 수가 있고, 만약에 ATN이 와서 신장 자체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나트륨을 잘 보존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변 중 나트륨의 분율이 1% 이상을 넘게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요 FeNA를 통해서 프리레날인지 인트린직 레날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AKI의 치료입니다. 우선 프리레날 AKI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체액량의 부족으로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생기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수액을 줘서 체액량을 보충을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체액량을 보충시켰다고 해도 당장의 전해질이 맞지 않는다거나 산염기가 안 맞는다거나 혹은 전반적으로 맞지 않아서 요독증이라거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증 치료를 해줘야 되고, 이런 전해질이나 산염기에 맞춘 치료는 앞에 산염기나 전해질 파트를 참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AKI 증상이 너무 심해서 종합적인 문제가 생겨서 교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교정할 수 있는 응급 혈액 투석을 시행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TN 같은 경우는 대개 약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약물을 중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인 약물 내지 병리에 따라서 그에 맞춘 대증 치료를 하면 됩니다. 특히 ATN에 의해서 생기는 AKI는 치료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환자의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스트 레날 AKI 같은 경우는 요로 폐색을 해결해 주면 되는데, 폐색된 위치에 따라서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 신장이 있고 요관, 유레터가 있고 방광, 블래더가 있고 유레스라,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방광이나 요도 부분에서 막혔을 경우에는 폴리카테터, 도뇨관을 쭉 넣으면 이게 방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광에서 고인 소변을 밖으로 배출해서 요 정체를 해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관이나 신장 배출 부위인 요 레날 펠비스라고 불리는 부위, 요 부위에서 요로 폐색이 있을 경우에는 도뇨관만으로는 해결이 되지가 않는데, 요 부분에서의 정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피부부터 관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레날 펠비스나 유레터까지 관을 넣어서 요 부위에서 즉 바로 몸 밖으로 소변이 배출되게 하는 시술을 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피적 신장 창냄술, 펄큐테니어스 네프로스토미 같은 걸 이용을 하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소변을 바로 배출을 하면은 요 부위에서 소변이 정체돼서 고여 있는 걸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소변은 이리로 나와서 자의로 소변을 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요로 폐색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혈액을 청소해서 소변을 만드는 작용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AKI로 인한 위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